여러분 반갑습니다. JJ 리더입니다. 금일 2022년 7월 25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. 자, 오늘 우리 시장 무난한 수준에서 좀 마감이 됐습니다.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주요 경제 지표들의 부진으로 인해서 좀 하락 마감을 했죠. 그래도 5일선을 이탈을 하지 않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최근에 약간 좀 증시에 좀 좋은 분위기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뭐 옐런 미 재무장관이 뭐 현 상황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노동시장이 아주 강하다 이런 표현도 좀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또 생각보다는 잘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생기는 부분도 굉장히 또 증시에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 코로나의 확산세가 의외로 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또 시장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. 일본 같은 경우가 뭐 한 20만 명이 지금 일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,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일주일 평균이 한 12만 명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또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,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다.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, 코스닥 양시장 모두 5일선을 이탈하면서 아래쪽으로 죽을 수도 있는 시장이었는데 또 양봉을 뽑아주면서 5일선을 잘 지켜줬거든요. 이런 거는 의외로 또 시장의 대기 매수세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버텨준다면 코스피 시장이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2450포인트 좀 박스권 상단 부분 만들 수 있는 자리까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. 자,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오늘 두 종목 좀 대응을 해봤고요. 오늘 시장도 분위기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지만 종목들의 움직임은 뭐 그렇게 시원치 않았습니다. 그중에 이제 비덴트가 가장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 종목은 뭐 좀 이따 특징주로 좀 보도록 하고요. 저는 지난 금요일에 신규 상장주인 루닛을 좀 종가 베팅을 했었어요. 자, 요렇게 상한가 이후에 엄청나게 윗꼬리 달고서 죽었던 종목인데 양봉을 또 유지해줬죠. 상한가 종가 안 깨고. 그래서 제가 종가 무렵에 좀 매수를 해서 이 종목을 좀 대응을 해봤고요. 자, 어제 상승을 강하게 준 이후에 오후장에 좀 힘없이 아래쪽으로 쭉 빠지고서 이렇게 이제 횡보를 했죠. 그래서 장 마감 직전에 여기서 제가 매수를 했고요. 오늘 오전장에 반등이 그래도 빠르게 나와서 여기 한 5% 넘게 반등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한 4%좀 넘는 권에서 수익을 좀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. 자,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상승 이후에 아래쪽으로 급락이 떨어져서 급락 떨어지고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저점 이탈을 안 하고 지켜주는 흐름이었죠. 그래서 종가 무렵에 매수를 해서 이렇게 반등을 주는 한 5% 넘는 상승 구간에서 저는 여기서 이제 윗꼬리 달고 반등을 계속 못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 바로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. 자, 이렇게 매매했죠. 자, 여기서 매수해서 이렇게 이제 치고 나가질 못하는 흐름이라 약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매도하고 수익 챙겼습니다. 자, 루닌 매매 이렇게 좀 마쳤고요. 두 번째 종목으로 현대차 매매를 좀 했는데요. 자, 현대차는 제가 일전에 한번 여기서 여기 고점 자리 돌파를 할 때 수급이 들어와서 매매했다가 짧게 좀 손절로 마무리를 했죠. 자, 오늘도 또 분위기 좋았습니다. 현대차가 깜짝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아침서부터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왔거든요. 그러면은 앞에 이제 이런 바닥권에서 만들어졌던 이런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해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좀 시원하게 뻗어가야 되는데 이날도 그랬고 오늘도 오늘도 좀 뻗어 나가다가 또 윗꼬리 달고 아래쪽으로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수익권이 발생을 했는데 이 종목을 또 제가 수수료 마이너스 나는 선에서 좀 잘라냈습니다. 참 움직임이 조금 더티하다 그럴까요? 좀 깔끔한 맛이 없어요, 최근에. 자, 이렇게 아침서부터 수급 들어왔죠. 이게 이제 수급 들어올 때 보면은, 이렇게 이제 윗구간에서 박스권 만들고, 이렇게 아래권 저점 지지하면서 돌파가 나왔잖아요. 그럼 이럴 때 좀 가져야 되거든요. 근데 이게 아래쪽으로 또 죽더라고요. 거래도 안 터트리고. 약간 좀 물량을 모아가는 느낌도 있긴 하지만, 어쨌든 뭐 저는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이제 잘라냈습니다. 저는 여기서 1차 매수하고, 돌파 확인하고 제가 여기서 또 2차 매수를 했는데 아래쪽으로 흘러내려서
한 0.5% 그 정도 선에서 잘라내고 마무리를 좀 했고요. 자, 매매한 내역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도 제가 한번 당했죠. 이때 수급 들어오면서 이렇게 또 손절을 좀 했었는데 오늘도 이제 똑같은 짓을 하더라고요. 자, 여기서 횡보하는 자리에서 제가 분할로 매수를 했고요. 여기 돌파한 이후에 제가 다시 또 이제 돌파 확인하고 거래 터지는 거 보고 더 샀죠. 그런데 아래쪽으로 줄줄줄 흘러서 여기서 샀던 이제 본전가 물량 정리하고 나머지 물량 쭉 지켜봤는데 반등을 못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가격 조금 아래에서 여기서 또 일부 매도하고 조금 올라올 때 또 매도하고 해서 전량 매도하고 마무리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현대차는 뭐 한 수수료 손절에서 조금 더 마이너스 나는 선에서 매매 마무리했습니다. 자, 이렇게 두 종목 오늘 좀 대응을 했고요. 바로 시장 특징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비덴트 봐야 되겠죠. 자, 오늘 사실 볼 종목은 이 종목밖에 없었습니다. 오늘 거래대금이 거의 3천억 가까이 터졌죠. 2,960억이 터졌고, 얘가 오늘 일봉상의 위치만 좋았다면 충분히 더 강하게 상한가도 굳혔을 것이고, 흐름이 좀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일봉상의 위치를 보시면, 이거 뭐, 여기서 급등 나왔던 부분 전부 다 훼손을 하고 그 출발점까지 내려와 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이 위쪽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. 이런데. 자, 여기가 이 최고점이 37,700원인데 최저점이 여기 단기 최저점이 8,000원이니까 이게 거의 3분의 1 토막도 더 난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이게 상한가 들어간 것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. 엄청난 매물들이 쏟아졌을 건데 상한가를 굳힌 것도 대단하고요. 근데 상한가를 좀 지저분하게 굳혔죠. 이게 상한가를 빠르게 굳혔는데 워낙 이제 물량들이 물려있는 매물들이 많다 보니까 살짝 흔들려도 이렇게 풀려버리는 겁니다. 또 상한가를 굳혔지만 또 살짝 흔들리면 또 풀리고 또 풀리고 이제 이런 거죠. 결국에는 앞에 쌓여있는 매물을 쭉 받아가면서 지금 그래도 상한가를 굳혔거든요.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자, 이 종목 오늘 이슈가 좀 강한 게 있었죠. 이 비덴트 빗썸이 4조 원 규모 미 FTX 매각 협상 이슈가 좀 떴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온 것이고, 자, 이등주로 초록뱀 컴퍼니가 움직였죠. 자, 졸업뱅 컴퍼니가 움직였는데 이 종목은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이진 않았어요. 살짝 상승 줬다가 아래쪽으로 좀 빠졌는데 이게 장 초반엔 이등주가 아니었거든요. 근데 갑자기 이등주로 치고 올라온 겁니다. 그러면서 이 자리가 또 상한가를 찍었던 자리예요. 이렇게 보면은 여기까지 29.4% 상한가를 찍었던 자리고 비덴트가 이제 대장주이기 때문에 얘는 비덴트가 상한가를 살짝 풀리니까 더 많이 빠진 거죠. 그렇지만 그래도 강하게 좀 움직이면서 20% 넘는 23.9%의 마감이 됐고요. 그래서 초록뱅 컴퍼니도 이 비덴트 투자 지분을 갖고 있죠. 그러니까 빗썸 매각 이슈로 얘도 이제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2등주로 좀 움직였다라고 보고요. 뭐 3등적격으로 한 이 위지트 정도 움직였는데요. 얘는 이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죠. 그래서 그 밑으로 뭐 T사이언티픽, 우리기술 투자 같은 종목들 좀 움직였는데 자, 이런 종목들은 뭐 음봉으로 마감이 됐어요. 우리기술 투자는 양봉이긴 하지만 윗꼬리가 너무 길고요. 자, 윗꼬리가 너무 길죠. 그러니까 초록뱅 컴퍼니 그리고 위지트 정도까지만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당연히 비덴트를 집중해서 내일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종목 금양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이 종목이 일봉상으로 기술적인 부분은 제일 좀 깔끔합니다. 아래쪽에서 이렇게 이제 계속 저항받던 자리, 이렇게 저항받던 자리 깔끔하게 좀 돌파를 해냈죠. 물론 이제 이 앞에 매물대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. 여기 이제 상한가 이후에 요 몸통 고점 자리는 이제 돌파를 못했죠. 그렇지만 일봉상 이제 바닥권에서 좀 저항받던 자리를 깔끔하게 돌파를 해냈고 거래대금도 한 1,600억 정도 터졌고 분봉상 흐름도 아주 좋았습니다. 아주 강하게 조정도 깊게 안 주면서 계속 이제 고점 돌파하고 지지하고 상승 나오고 고점 돌파하고 지지하고 상한가 들어가고 이런 패턴이었기 때문에 흐름 아주 좋아 보입니다. 얘도 오늘 좀 이슈가 괜찮았죠. 2차전지 업계 다크호스로 좀 떠올랐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연매출 1조를 도전을 한다, 기대를 한다 그런 이슈로 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. 나쁘지 않고요. 그냥 나 홀로 좀 개별 이슈를 달고 상한가에 들어갔고 최근에 터진 거래대금 중에 역대급이죠.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좀 관심 있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라이온 캠텍 좀 보도록 할게요.
자, 이 종목도 이제 전고점 돌파하는 자리 아래쪽에서 이제 이렇게 저항받던 자리 돌파하는 거 나쁘지 않았거든요. 근데 얘는 좀 윗꼬리가 너무 길게 달렸어요. 거래대금도 조금은 약하죠. 69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앞에 이제 좀 큰 산도 있고 매물이 좀 쌓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. 단기 거래대금은 이제 최고로 터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천억이 안 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모습이고요. 평상시 때 거래가 너무 없었던 종목이라 거래대금이 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 좀 많이 터진 거긴 하지만 뭐 분봉상 움직임도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. N자 파동 그려가면서. 근데 막판에 이제 좀 깊게 흔들렸죠. 얘도 좀 이슈가 있었고요. 이 원전 유해 물질 흡수, 일라이트 상용화 기대감 이슈가 생기면서 뭐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원전 관련한 정부 정책 이슈로 좀 강하게 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만 윗꼬리가 좀 길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.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시장 오늘 코스피 시장이 그래도 양봉을 뽑아주고 5일선이 지켜내는 흐름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. 이게 아래쪽으로 음봉으로 죽었다면 결국에는 이제 여기 돌파된 고점 자리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. 지지를. 이렇게 이제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지지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뭐 반등을 하는 흐름이 만들어졌겠죠. 그런데 오늘 양봉을 뽑아줬기 때문에 아직 5일선을 유지하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있습니다. 예. 미국 시장의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또 이번 주 초부터 해서 마이크로소프트, 알파벳, 그리고 수요일 날은 메타 플랫폼스, 뭐 28일 날, 목요일 날은 애플, 아마존 실적 발표가 대기 중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FOMC 결과는 자이언트 스텝 한 0.75% 인상에서 마무리가 되어진다라고 보고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치에 부합한다라는 선에서 끝난다면 뭐 시장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변수가 될 수 있는 거는 기업들의 실적이라는 거죠. 제가 기업들의 실적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과거 시황 말씀드리면서 여러 번 이제 언급을 했었거든요. 결국에는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의 대형 기업들 실적 발표가 연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나스닥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아마 미국 시장도 좀 상승을 이어갈 것이고요. 아니면 하락할 수도 있겠죠. 우리 시장도 만약에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고점 자리 뚫으면서 단기 요런 전고점 자리 뚫으면서 2450포인트 도전을 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이 시장의 거래대금이 너무 메말라가고 있다라는 게 이런 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. 거래대금이 좀 증가를 하면서 시장의 어떤 유동성이 좀 공급이 됐을 때 강하게 좀 시장이 반등하는 흐름이 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흐름이 안 만들어지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거는 또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. 어쨌든 오늘 마감된 부분은 나쁘지 않다. 그래서 2450포인트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가능성 있어 보인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아슬아슬하게 5일선을 살짝 이제 물고 끝났거든요.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어쨌든 800포인트라는 자리를 찍었기 때문에 나름 할도리는 다 했습니다. 그런데 코스피 시장이 단기 전고점 돌파를 하고 2450포인트 도전을 하러 간다면 코스닥 시장은 830포인트 도전을 할 가능성도 있겠죠. 뭐 그렇게 된다면 뭐 더없이 좋아집니다. 21선이 또 각도를 세우고서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은 단기 추세 이렇게 상승 추세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제가 일전에 한번 또 시황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코스피 시장의 움직임이 중요한 겁니다. 코스피 시장이 요 자리를 돌파를 하면서 2450포인트를 찍는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. 자, 오늘 이제 수급적인 측면 나쁘지 않았습니다. 외국인이 계속해서 거의 7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수급을 보여줬어요. 요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별로 의미가 없죠. 그렇게 큰 매도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. 다만 기관들이 계속 찬물을 꼈는 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죠. 오늘 금융투자가 근데 양매수를 들어오면서 코스피 시장의 양봉을 이렇게 뽑아주는데 도움을 줬다. 이런 거는 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수급적인 측면 괜찮은데 환율이 계속해서 좀 마음에 안 들어요. 환율이 하락을 하진 않습니다. 오늘도 양봉을 뽑아주면서 아래쪽으로 빠지질 않았거든요. 그 반면에 이제 시장이 상승을 하는 거는 약간 이제 이게 언밸런스한 거거든요. 그래서 시장이 좀 더 강하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환율, 결국에는 환율의 하락이 좀 있어야 된다. 그래서 환율 체크도 좀 잘 하시면서
시장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2450포인트 꼭 찍는 코스피 시장 만들어지길 바라보고요.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.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JJ 리더였습니다.